눈부신 하이스쿨 뮤지컬의 왕자님, 잭 에프론. 유니폼을 입고 농구공을 들고 노래 부르던 그 소녀는 한때 전 세계 10대들의 첫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그 소녀는 술과 약에 기대어 밤거리를 떠돌고 로스앤젤레스 빈민가 한복판에서 홈리스 남성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큰 사고로 턱뼈가 산산조각 난 채 발견됩니다. 깨어났을 때는 입이 찰사로 고정되어 있었죠. 오늘은 완벽한 얼굴과 몸을 강요받다가 정말로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남자, 배우 잭 에프론의 빛과 그림자 이야기입니다. 잭 에프론, 본명은 잭 컬리 데이비드 알렉산더 에프론. 1987년 미국 캘리포니아 샌루이스 오비스포에서 태어나 캘리포니아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둘 다 공장 관련 기술직, 사무직에 가까운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그는 학교 성적도 꽤 우수한 말 그대로 동네 모범생이었죠. 그가 연기를 처음 시작한 건 아주 단순한 계기였습니다. 타고난 노래 실력을 부모님과 선생님이 알아봤고 학교 연극 무대에 서게 됐죠. 작은 지역 극단 무대에 서던 이 소녀는 곧 디즈니 채널에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한 작품이 등장합니다. 바로 전 세계를 뒤흔든 디즈니 채널 영화 하이스쿨 뮤지컬. 농구부 주장인데 노래를 사랑하는 소년 트로이 볼튼. 잭 에프론은 이 캐릭터 하나로 평범한 캘리포니아 학생에서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10대 스타가 됩니다. 콘서트 투어, 팬미팅, 잡지 표지, 굿즈, 그리고 극장판 영화까지. 그의 미소와 앞머리, 농구복과 레드카펫 수트는 당시 10대들은 방벽을 도배해버린 포스터 기본 세트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이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이 함께 자라기 시작합니다. 늘 웃고 친절하고 말실수도 거의 하지 않고 스캔들도 없어야 하는 완벽한 모범생 스타. 잭 에프론은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평범했던 산책이나 해변에서 서핑을 즐기던 취미조차 파파라치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는 결국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점점 사람이 없는 곳, 한밤중, 그리고 은밀한 파티로 숨어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술과 약은 처음엔 단순한 사회적 윤활유였습니다. 숨막히는 긴장을 풀고 끝없는 시선에서 도망치게 해주는 도피처였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도피처는 그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2013년 언론이 거의 모르게 조용히 진행된 사건. 잭 에프론은 결국 알코올과 약물 중독으로 재활시설에 들어갑니다. 이후 그는 인터뷰에서 나는 너무 많이 마시고 있었죠. 이유는 하나가 아니라 그저 할리우드의 밤 속에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익명 모임과 치료를 병행하며 중독은 지금도 끝이 없는 싸움이라고 표현하죠. 하지만 그의 인생이 힘들어지는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활치료를 마친 뒤에도 잭 에프론의 삶은 한동안 정상 궤도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들이 그를 덮쳤죠. 2014년 로스앤젤레스의 빈민가인 스키드로우 인근에서 홈리스 남성들과의 폭력사건이 휘말립니다. 처음엔 칼부림 싸움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됐지만 실제로는 길거리에서 벌어진 단순 시비였습니다. 잭 에프론은 인터뷰에서 이 사건이 자신에게 큰 충격이었다고 말하며 당시 자신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였는지 간접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또 다른 충격적인 사고가 일어납니다. 집에서 양말을 신고 뛰어가다가 노롱덩이에 미끄러진 잭 에프론. 그는 그대로 집안의 대리석 분수무 소리에 턱을 부딪히고 실신합니다. 깨어났을 때 턱뼈는 산산이 부서져 있었고 턱 아래 살은 찢어져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응급수술 끝에 그는 턱을 철사로 고정한 채 6주 동안 액체만 마시며 살아야 했습니다. 체중은 5-6kg 이상 빠졌고 얼굴에는 큰 흉터가 남았죠. 훗날 그는 이 사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죽을 뻔했다. 그 사고는 말 그대로 내 얼굴을 바꿔놓았다.
그 사고 이후 그는 턱과 얼굴 근육 재활을 위해 오랜 기간 물리치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의 일부 근육이 다른 부분을 보상하듯 과도하게 발달했고 그 결과 그의 턱선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외모 변화에 대한 말들은 조금씩 있었지만 2021년 지구의 날 특집 영상에서 잭 에프론의 얼굴이 공개되자 인터넷은 순식간에 끌어올랐습니다. 턱이 왜 저렇게 됐냐, 성형 망한 거 아니냐는 악성 댓글과 밈들이 쏟아졌죠. 턱이 넓어지고 볼이 부은 것처럼 보이는 그의 모습을 두고 사람들은 턱 성형, 보톡스, 필러를 갖다 붙이며 조롱 섞인 농담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인터넷 반응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상황을 알려준 건 다름 아니 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너 도대체 얼굴에 뭐 한 거냐고 걱정 섞인 질문을 해온 것이죠. 잭 에프론은 이후 인터뷰에서 이 변화가 모두 턱뼈 파열 사고와 그 후 재활 과정 때문이라고 직접 설명합니다. 턱뼈가 부서진 후 씹는 근육이 다른 근육을 대신하면서 비정상적으로 크게 강해졌고 재활 운동을 잠시 쉬는 사이 얼굴이 그런 모양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그걸 너무 신경 쓰기 시작하면 이 일을 계속 할 수가 없다. 이미 중독, 길거리 사건, 턱뼈 파열을 겪은 그에게 성형 논란과 조롱은 또 하나의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잭 에프론은 하이스쿨 뮤지컬 이후에도 꾸준히 필모그래피를 쌓아왔습니다. 헤어스프레이, 세븐틴 어게인으로 뮤지컬과 코미디에서 존재감을 확인했고 이후 더 페이퍼보이, 더 럭키 원, 뉴 이어즈 이브 같은 작품으로 로맨스 드라마 영역에도 도전했죠. 하지만 그를 진짜 성인 배우로 바꾼 건 자신의 기존 이미지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위험한 선택들이었습니다. 먼저 코미디 영화 나쁜 이유들, 더 디제스터 아티스트에서 보여준 자학적인 브로 코미디 이미지, 그리고 연쇄살인마 테드 번디를 연기한 영화 나는 악마를 사랑했다. 특히 이 테드 번디 영화는 개봉 전부터 거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할리우드 미남 배우를 캐스팅해서 연쇄살인마를 미화한다. 트레일러가 마치 로맨스 영화 같다는 비판이 쏟아졌죠. 감독과 잭 에프론은 희생자들의 관점에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려 했다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영화가 연쇄살인범의 카리스마를 지나치게 소비했다고 느꼈습니다. 논쟁의 한가운데 서있던 잭 에프론은 이 역할을 맡으며 자신의 이미지를 일부러 깨부수는 동시에 우리가 악에 매료되는 방식 자체가 문제라는 거울을 관객에게 들이대려 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논란은 컸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의 연기는 비평가들 사이에서 이상하리만큼 설득력 있고 섬뜩할 정도로 매력적인 테드 번디를 완벽하게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데뷔 초 잭 에프론의 이미지는 선한 눈매를 가진 미소년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몸은 할리우드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점점 더 거대하고 완벽한 근육질로 변해갔습니다. 그 변화의 정점은 2017년 영화 베이워치에서 나타납니다. 조각기로 깎아낸 듯한 비현실적인 근육. 하지만 그 완벽한 프레임 뒤에서 잭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훗날 그는 맨지엘스 인터뷰에서 당시 자신의 몸과 그 과정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화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사실은 강력한 이뇨제 사용과 극단적인 수분 조절을 통해 만들어낸 일시적이고 인위적인 결과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 겪은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체지방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과정에서 심각한 불면증과 우울증이 그를 덮쳤고 촬영이 끝난 후 몸이 정상 궤도로 돌아온 데만 무려 6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스크린 속에서 감탄하며 보았던 그 몸은 사실 한 배우의 건강과 멘탈을 통째로 갈아 넣어 만든 가짜 이미지였습니다. 최근 본인조차 그 몸을 화학과 극단적 조절이 만든 페이크라고 부르며 다시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파괴하지 않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그 가짜 이미지가 여전히 인터넷을 떠돌며 수많은 사람에게 나도 저렇게 돼야 한다는 위험한 압박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잭 에프론은 이제 완벽한 복근 대신 스스로를 아끼는 진짜 건강을 선택하며 우리 사회에 조용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2023년 잭 에프론은 배우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찬란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전설적인 레슬링 가문의 비극을 다룬 영화 아이언클로였죠.
그는 형제들의 연이은 죽음 속에서도 가문을 지켜내야 했던 실존 인물 케빈 폰 에릭으로 완벽하게 변신해야 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몸을 극한의 경계선 밖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실제 레슬러의 압도적인 위압감을 재현하기 위해 어깨와 가슴의 비현실적인 수준까지 부풀렸고 사진이 공개되자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마치 깎아만든 액션 피규어 같다는 반응이 쏟아질 정도로 그는 기괴할 만큼 거대한 몸을 빚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처절한 변신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재계 프로는 배역의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매일 자신의 신체를 깎아내야 했습니다. 촬영이 끝난 뒤 그는 온몸을 파고드는 통증과 후유증으로 줄기세포 치료와 재생치료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로 몸이 소모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근육질 몸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물의 비극과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증명하려 했던 그의 집념. 이쯤 되면 완벽한 배역을 위해 자신의 육체를 도구처럼 써버리는 배우라는 직업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그 서글픈 진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만인이 동경하던 시대의 아이콘 재계 프로. 하지만 모두가 갈망하던 그 화려한 모습 뒤에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홀로 견뎌낸 고독과 중독의 밤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에게 조용한 경고를 던집니다. 나를 파괴하는 완벽함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재계 프로는 이제 복근 대신 진짜 건강을 선택하며 비로소 진짜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꺾여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증명해낸 사람. 그는 지금 그 긴 싸움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걷고 있는 가장 평범하고도 위대한 한 사람입니다. You say we tried like a